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적은 노력으로 112만 2,670원 일주일에 2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중에서 저에게 11만 2,670원만 떼주시고 100만 원은 챙기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글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요,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일이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원 그 자체예요. 세계적인 부호이자 거물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요, 수백억 달러를 벌고 수백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열정을 바칠 직업 혹은 사업을 찾으면 더 이상은 일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습니다. 열정을 바칠수록 그 업무에 능통하게 되고요, 역량이 올라갈수록 일이 매일매일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열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의 힘을 개발했습니다. 그 힘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지점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운명을 재설계하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유사해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자신이 그저 평범하게 산다고 여기고 있죠. 당신이 조각배에 실려서 무인도의 좌초한 신세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이전에 표류했던 이들이 남긴 쪽지를 발견해요. 이 쪽지는 동쪽으로 가면 육지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동쪽을 봐도 육지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당신한테 있는 건 이 전임자들이 남긴 계속 동쪽으로 항해하라는 권고뿐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큰 배만 하염없이 기다리실 건가요? 그 큰 배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그 작은 배라도 올라타서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당신보다 앞서서 간 사람들 눈에는 길이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망설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나는 평균적인 사람에 불과해.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런 위협을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점점점 자랍니다. 그에 따라서 바다가 점점점 넓어집니다. 바다의 실제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다의 면적이 마음속에서 점점 넓어져서 급기야는 망망대해가 되고 지구를 뒤덮은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기다려요. 큰 배가 나타나서 혼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라면서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평생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평균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돼요. 해변에서 벌떡 일어나서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겠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부귀영화로 가는 길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볼 결심이 아니라 일단 출발선에 서고 결승선에 다다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있는 당신이 열망하는 결과를 시각화하세요. 그래야만 평균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마땅히 당신이 누릴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조각배에 올라서 노를 젓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삶을 이끈다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과정의 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학습 과정의 단계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는 자전거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자신이 자전거를 타게 될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이 단계를 무의식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학습의 두 번째 단계인 의식적 무능력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자전거라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 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 자전거에 오르면 근데 쉽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균형을 잡는데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이 요구돼요. 열성을 다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마침내 넘어지지 않고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의 세 번째 단계인 의식적 능력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아직은 의식적인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죠. 이제 이 단계에서 반복을 계속하는 걸 통해서 자전거 타기에 능숙해지면 더 이상은 균형을 잡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자전거를 타는 수준이 돼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인 무의식적 능력의 단계입니다. 특정 기술에 지극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도 능수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습득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정신이 그걸 잠재의식으로 옮기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에도 가끔씩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신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의 마인드는요, 보통 우리말로는 정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이 마음은 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마인드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 마음에 대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정신이 그것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정신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의식의 측면이 계속해서 뭔가를 수행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이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거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운전 같은 것도 해보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차를 타고 있으면 무섭고 멈출 수도 없고 직진만 계속하게 되는, 직진으로 부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서 점점점 이제 의식이 잠재의식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잠재의식은 이걸 아주 멋지게 해냅니다. 나중에 우리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잠재의식은요, 감정적인 정신, 다시 말해서 느끼는 정신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걸 정신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의식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게 오직 하나의 대답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입니다. 애초에 잠재의식은 의식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게는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재의식은 눈도 귀도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감각적인 자극들은 다 의식을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속이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의식이 계속 잠재의식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걸 당연히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각화가 필요해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유한 삶을 시각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재의식은 눈이 없습니다. 잠재의식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듯이 결국 이렇게 시각화한 것을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고 이거 굉장히 쉽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전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만든 부의 개념을 반복하면 당신의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대로 보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마인드의 힘은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은 일단 현실로 인식한 것은요, 죽어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신념을 극복하는 건요, 때로는 사람이
매우 진을 빠지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싸울 각오는 해야 되죠. 체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믿음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조건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이 조건화라는 건 역시나 한국말로 써 있으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컨디셔닝이라고 하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밥 프록터는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밥 프록터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연간 수입을 월 수입으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세요. 이 생각은요,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합니다. 이 수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치가 있어야 뭔가를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많은 돈을 원한다, 이런 건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이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면 꺼내시고요. 없으면 스마트폰 계산기를 켜보세요.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내가 벌고 싶은 총액, 그러니까 10억을 계산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큰 일을 쉽게 만들고 싶다면 그걸 작게 쪼개라고 말했습니다. 밥 프록터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큰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하는지 도와줍니다. 이 10억을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일을 하는데 1년을 주겠단 말이죠. 즉 1년에 10억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0억을 12로 나누면 8,333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매달 벌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 8,333만 원을 4.3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한 달은 4.3주거든요. 그러면 1,938만 원이 됩니다. 1,938만 원이 다시 한번 둘로 나눠볼게요. 그럼 969만 원이 돼요. 많이 낮아졌죠, 10억보다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969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또다시 969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1년 내내 매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포드의 사고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969만 원을 86으로 나누면 11만 2,67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적은 노력으로 112만 2,670원 일주일에 2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중에서 저에게 11만 2,670원만 떼주시고 100만 원은 챙기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하죠. 밥 프록터는 이 제안을 세미나에서 수없이 던졌는데요. 이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저라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나는 당신에게 111만 2,670원을 일주일에 2번씩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는 돈의 일부인 11만 2,670원을 저한테 일주일에 2번씩 지불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10억을 버는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111만 2,670원을 일주일에 2번씩 벌 수 있는 아이디어만 생각해내서 당신에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만 하면 당신처럼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사람 85명 정도 모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보듯이 10억의 돈이라도요,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대부분이 지닌 문제는 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력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역량이고요, 최고의 기능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힘을 깨달았다면 이제 부를 향한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와도 다르고요, 각자가 가게 될 여정도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부를 찾을 용기가 있다면 부를 향한 길은 이미 당신 앞에 존재합니다. 글리치였습니다.